현장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송기를 타고 간데 지금쯤 도착했다는 소식이 왔나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전에 도착을 한 것 같고요. 아직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진 않았는데 이미 먼저 도착해 있던, 원산에 먼저 도착해 있던 다른 외신 기자들이 지금 보시면 저 비행기가 지금 도착하고 있다고 거의 실시간으로 외신 기자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원산입니다. 저희가 원산이고 아마 저 동그라미 쳐진 비행기가 우리나라 취재진들이 타고 있는 우리 정부 수송기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저 시간이 아마 한 2시 반에서 3시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12시 반에 성남공항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가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한 2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원산에서 다른 기자들은 어제 도착했는데 우리나라 기자를 기다리느라고 아직까지 그 풍계리로 출발하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거든요. 외신 기자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찍어가지고 올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뭐 지금 다 트위터를 통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근데 우리나라 기자단이 베이징을 갔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늘 오전에 허가를 하니까 부랴부랴 올라간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갔다라는 말이 좀 이제 정말 실감이 나는데 15일에, 지난 15일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취재진 2개 매체 8명을 이제 받겠다고 허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래놓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18일 날 취재단의 명단을 전달했더니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취재진은 다른 외신 기자들처럼 중국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일단 갔습니다. 21일에 갔는데 현장에서 다른 외신 기자들은 다 비자를 주고 우리나라 기자들만 주지 않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만 그냥 허탈하게 빈손으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계속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오늘 아침에 극적으로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연락이 되고 우리나라 취재진들의 명단을 북한이 받아주면서 이제 거의 한 3시간 만에 성남공항에 정부 수송기를 타고 거의 직항항로로 남북 직항항로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극적인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신문의 북한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들은 뭔가를 좀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뭐 가능하다고 얘기는 못하죠. 뭐. 어쨌든 지금 당장 뭐 불가능하다는 건 이제 뻔한 거고. 그렇지만 총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뭔가 파격적으로 뭘 좀 하는 것도 좀 있고. 이게 제 보기에는 그저 힘을 가지고 하면 좀 내일까지라도 기다려보시면 혹시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는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베이징이 주재합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오늘 명함장을 가져오지 못해서. 소장님, 노동신문의 베이징 특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어제 이제 저 현장에 노동신문 베이징 특파원이 나타난 것도 좀 이례적이고요. 그 현장에. 그리고 이 특파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희망을 품고 내일까지 기다려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해서 어제도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전망 중에 아직 완전히 이 방북 취재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육로를 통해서 바로 방북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관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현실화된 거고요. 대신 판문점 육로 방북이 아니고 이제 비행기로 가는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어쨌든 저런 것을 보면 북한 입장에서도 어쨌건 이게 비핵화라는 것이 큰 하나의 산인데 우리가 이제 큰 산은 가보면 골도 깊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고개를 넘어가려면 그 전에 몇 개의 작은 고개를 또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저러한 흐름들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에 계속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이제 그 어떤 하나의 기싸움의 이제 대상으로 넣어서 이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는 하나의 사례로 이번에 기자단 이 방북 부분을 처음에는 불허할 것처럼 하다가 막판까지 이제 애를 태우게 하다가 막판에서야 허용하는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무언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북한 내부의 분위기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외신 기자단들도 그 영국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풍계리로 가는 게 일정이 계속 연기되는데 그 기후도 좋다고 하는데 왜 연기되느냐?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한국 취재단이 이제 여기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 때문이 아닌가? 네임 카드도 있고 벌써 와 보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다 이 부분을 예상을 어느 정도 했던 게요. 이제 제일 유명한 그 공산주의자와 협상하는 거에 대해서 공산주의자와 어떻게 협상하는가라고 하면서 정전 협상 때 10개월을 협상을 한 그 유엔군 수석 대표가 이제 CJ 터너 조이 제독이라고 있죠. 그 사람이 이제 기록을 남겼는데 거기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요. 북한 사람들하고 이런 협상을 해보면 항상 장애물을 놔두고 지연 전술을 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극대화해서 갖고 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이렇게 다른 거를 작은 장애물을 내놓고 또 원하는 걸 뒤로 또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그런 사례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협상하는 사람들이 그 책부터 또 다 읽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은 그래 또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지금 미국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뭐 비자와 관련돼서도 또 뭐 사증도 뭐 또 따로 원하는 게 있나 보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걸 조정을 하면 우리도 받아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북한은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해달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뭔가 이제 협상하는 방법으로 저런 수단을 항상 활용해 오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북한이 원하는 걸 좀 더 얻었나 봐요. 북한 내부 상황을 보면 지금 원산에서 풍계리까지 20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차를 타고 12시간 정도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12시간이요? 예, 기차를 타고 12시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버스를 타고 4시간을 가고요. 버스에 내려서 걸어서 또 2시간을 가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북한 측에서 미리 도착한 외신 기자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23일부터 25일을 행사 일정, 2박 3일 일정으로 잡았는데 저희 이동 시간 때문에 그렇게 길게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 외신 기자들이 뭔가를 SNS에 계속 올리는 북한 모습을 보면은 그게 좀 인상적이다. 호텔을 보고 페인트 냄새가 인상적이다. 아마 이제 외신 기자들이 오니까 그것도 아마 급하게 페인트 칠을 했을 거예요. 제가 2008년에 그 5박 6일간 평양과 삼지연 이렇게 해서 이제 백두산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특히 이제 삼지연 공항, 지금 이제 원산 공항과 삼지연 공항이 아마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할 텐데 깜짝 놀란 게요. 그 삼지연 공항에 마리 공항이 사실은 그 공항 화장실이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새마을운동 할 때 겪었던 그 동네 공동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서가지고 볼일 보고 하는 그게 이제 공항 화장실이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아까도 이제 외신 기자들이 찍어 올린 사진 같은 걸 보면은 그 공항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정비가 안 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저희 이제 호텔 같은 경우도 어쨌건 외신 기자들이 오고 국제적인 이목이 쏠리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막 급하게 이렇게 좀 페인트 칠 같은 걸 한 것으로 보이고 식사 같은 것은 뭐 자라 튀김, 뭐 상어, 지느러미, 수프 이런 것들을 거의 특별식으로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원산에서 그래도 제일 번듯한 그런 시설을 외신 기자들한테 제공을 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시설이 불비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대로 뭐 북한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 부분 많이 한 20년 정도는 제가 보기엔 20년, 30년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신 기자단들이 그걸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실 서울에서 한 20시간, 24시간 가까이 걸리고 20시간 걸리는 거면 이제 남미를 갈 때 한 그 정도 걸리죠. 아니면 남극이나. 근데 이제 저 원산 뭐 풍계리를 가는데 이렇게 걸리니까 저 사람들 아마 갔다 오면 아니 그 남미나 남극 가는 시간과 저희 가는 시간이 500km라는데. 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제시대 깐 침묵을 아직 레일을 철도 침묵이요. 일제시대 때 깐 걸 아직 사용하고 있다고. 근데 탈북한 분들이, 최근 탈북한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인프라는, 뭐 저렇게 되면 인프라 투자할 그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이제 경제 마샬 계획처럼 이렇게 그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 하면 경제 부흥이 빨리 될 여지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